백발과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눈을 가진 75세의 이용식 노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5년 2월 15일 76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그는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빛바랜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고, 수십 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50여 년 전에 만난 최민지가 바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1972년 한강에서 두 젊은이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던 한밤중의 조용한 순간에 자신에게만 큰 소리로 한 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지야, 너를 보낸 게 잘못이었구나. 당신은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반세기 이상이나 부인하며 살아온 끝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이 덧없는 기억일 뿐이며 젊은 시절의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나이로 건강이 악화되고 시간이 촉박해진 이용식은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최민지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만났는데, 그는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최민지는 유망한 피아니스트였다. 그들은 1970년부터 1973년까지 3년 동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한강에서 단순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꿈에 관해 이야기하며 긴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녀의 오래된 축음기로 드뷔시의 클레르 드 룬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가족과 직장에 대한 야망으로 인해 그는 그녀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이 결정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로 여긴다. 2025년 1월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가장 큰 후회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목 놓아 말했다.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민지는 내 사랑이었지만 나는 비겁해서 그녀를 잃었어요. 2010년 중병으로 세상을 떠난 최민지는 헤어진 후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결코 알지 못했다. 이 늦은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묵묵한 사과이며 50년간 묻어왔던 고통에 직면하려는 최후의 시도였습니다. 이용식 씨는 75세가 되어서야 사랑이 그저 과거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이용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최민지를 잃은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낼 용기가 없었다며 자책하며 긴 밤을 보낸 후회의 나날들이었다. 그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고 새로운 직업과 가족이 민지가 남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다가오면서 그는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그저 잠복해 있다가 깨어나서 그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남들이 성공적이라고 부를 만한 삶을 살았지만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를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2025년 2월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친구들과 가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보다 사회적 책임과 기대가 더 중요했던 전후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한 세대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용식은 평생 강하고 성공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지만 75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강함이 자신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을 숨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히 붙잡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큰 슬픔은 그의 인생 이야기의 핵심이며 아래 각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인 최민지를 잃은 것과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 후회였다. 195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이는 한국 전쟁 후 나라가 재건되던 당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1917년에 최민지를 만났는데 당시 둘 다 20살이었고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와 밝은 눈을 가진 민지는
피아노에 대한 희귀한 재능을 가진 음악 학생이고, 이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실용적인 소년입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1973년 이씨 가족이 가족의 재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파트너의 딸인 김수진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면서 이 사랑은 끝났습니다. 민지와 헤어지는 것은 이 씨가 원했던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가족과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2000년에 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던 중 한강에서 민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고 싶었지만 돌아섰습니다. 그날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지가 서울을 떠나 일본에서 음악 경력을 쌓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진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2010년, 그는 우연히 한국신문에서 그녀의 부고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민지 씨는 60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했고,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는 남겼지만 가족은 없었다. 그 소식은 마치 그의 심장을 찔러 넣는 칼과 같았고, 그때부터 이 상실의 슬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단지 연인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기도 합니다. 이 씨는 김수진과의 결혼과 성공적인 커리어가 자신의 희생을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특히 민지가 자주 연주해준 피아노 곡인 클레르 드 룬을 들을 때마다 그는 말문 없는 고통에 빠졌다. 그는 중앙일보 2024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녀를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걸 감히 인정하지 못한 채 50년을 살았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그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중 가장 좋은 부분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용식의 가장 큰 슬픔은 상실과 후회,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용식의 경력은 젊은 건설 엔지니어에서 한국 부동산 업계의 성공한 사업가로의 변화,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많은 실패도 겪었으며 그의 노력은 종종 희생의 눈물, 실망, 승리의 기쁨을 동반했습니다. 빛나는 성공. 이용식은 1973년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 하나였던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재능과 노력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85년 한국의 경제 호황기에 상징적인 랜드마크였던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주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35세의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 현대를 떠나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성건설 주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강남의 한성타워 상업단지 2002년 완공과 인천 신도시 2008년 완공 등의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2010년 한성의 기업 가치가 5천억 원, 당시 약 4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정점을 찍었고 한국건설협회로부터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허구의 수상소감에서 저는 단순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꿈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경력은 인내와 비전의 증거이며 그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씁쓸한 실패. 하지만 이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당시 새로 설립한 한성회사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해 엄청난 부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 만에 500억 원 이상을 잃어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 빚을 갚기 위해 여의도에 있는 자택을 팔아야 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가상 인터뷰 2015년에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연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구조조정하여 극복했지만 이 실패로 인해 그의 자신감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2015년 제주도 리조트 사업이었다. 이 대표는 관광업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고급 리조트에 1,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토지 사용권을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회사는 7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그는 2018년에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실패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부동산 부문을 넘어서는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노력들. 이용식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의 눈물이 자주 흘렀다. 그가 현대에 처음 입사했을 때 그는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고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종종 건설 현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 2024와의 인터뷰에서 힘들어서 울던 밤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어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1975년 그는 설계 실수로 상사에게 꾸중을 들은 뒤 사무실에서 혼자 울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997년 경제 위기 때 이 씨는 자신과 김수진이 아이들을 키웠던 집을 팔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면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한결에 2015년에 저는 제가 그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물은 항상 절망의 눈물은 아니다. 2002년 한성타워가 완공되자 그는 꼭대기층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가공의 연설에서 저는 아버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제가 해냈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업무 압박을 극복하고 실패와의 싸움을 치르는 등의 노력은 이 씨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증거이지만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용식은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항상 높은 목표를 설